루비는 작고 허름한 집 계단에 앉아서 조용히 울었다. 특히 남들이 보지 못하도록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애썼다. 특히 오빠들은 항상 자신을 놀리곤 했다. 소녀는 남동생 토미하고만 따뜻하고 다정한 관계를 유지했다. 어머니가 일하시는 동안 끊임없이 돌봐주셨던 어머니는 아버지가 여자가 벌어온 돈을 횡령하는 일이 잦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야 했고 내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남동생을 사랑했지만 그녀는 그녀의 아버지와 그와 같은 형들에 대해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루비의 가족은 마을 외곽에 살았기 때문에 그녀는 학교에 일찍 일어나야 했지만 소녀는 학교에서 나와서 기뻐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집에 가고 관심이 필요한 토미가 아니었다면 그녀는 집으로 서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루비는 모든 일에서 어머니를 도왔고 14살이 되었을 때 집안일을 모두 할 수 있었습니다.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음식을 사러 집에 새 옷이 드물었고 아이들은 가족의 어려운 상황을 아는 친절한 이웃이 준 것을 입었습니다. 루비는 그림에 진지한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녀는 자연을 감상하며 몇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의 취미를 지원했고 항상 딸을 위해 물감과 종이를 살 돈을 찾았지만 미술학교에서 교육비를 지불할 수 없었습니다. 그 소녀는 학교에서 소중한 꿈을 꾸었습니다. 루비는 자신의 인생을 누군가가 알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기 때문에 실제로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는 친구가 없었고 대부분의 반 친구들은 그녀를 비웃거나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루비는 아버지가 술값을 찾기 위해 집을 온통 뒤흔들고 심지어 어머니까지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겁에 질린 토미는 그 순간 쉬지 않고 울고 있었습니다. 루비는 어머니에게 미친 듯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이 엄마를 휩쓸었습니다. 왜 이 모든 것을 참으시는 건가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겠습니까? 루비가 다시 한번 어머니 딸에게 물었습니다. 나도 이해하지만 우리는 어디로 갈 건가요? 나는 친척이 없고 우리는 살 곳이 없어 참아야 한다 서글프게 대답했다. 작은 아들을 진정시킨 여자 루비는 잠시 생각하더니 신이 나서 말했다. 언젠가는 유명한 예술가가 될 거야. 여기를 떠나 너와 토미도 데리고 가. 이 끔찍한 악몽이 모두 끝나도록 내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머니는 딸을 꼭 안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딸의 모든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밖에 앉아 있기를 믿고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언젠가 자신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꿈꿔왔지만 돌아갈 시간이었고 집에 도착했을 때 집이 혼란에 빠진 것을 보고 겁에 질린 루비는 서둘러 그녀의 물건으로 달려갔고 공포에 질려 깨달았습니다. 다 찢어졌고 내일 학교에 입을 옷도 없을 거라고 루비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그 여자도 뺨에 눈물이 흘렀지만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흐느끼는 루비를 달래며 아침까지 그렇게 말했다. 그녀는 그가 우리에게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고칠 것입니다. 왜 그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는 단지 그가 하고 있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중독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든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가 타락하고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에게서 떠날 곳이 없었고 큰 아들들은 모든 것에 만족했고 이혼하면 남을 것이라고 즉시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반격할 수 있을 만큼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다음 날 아침 아내와 어린 아이들에게 화를 터뜨리는 일이 가장 많았습니다. 조금 내려가서 학교에 가다가 유명 화가들의 그림 전시회를 알리는 포스터를 보고 그 소녀는 멈춰서서 꿈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 가서 전문가들의 그림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돈을 벌 돈이 없었습니다. 슬프게 한숨을 쉬며 그녀는 이 날을 평생 기억할 줄 모르고 학교를 헤매다가 처음에는 조용했고 수업은 자신의 속도로 진행되었고 루비가 그린 쉬는 시간에는 항상 그림 폴더를 가지고 다녔지만 화학 시간에 그녀가 칠판 위로 올라와야 할 때 교실에 웃음소리가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반 친구들은 그녀의 옷에 붙은 패치를 발견하고 루비를 조롱하기 시작했고 선생님조차도 그들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간신히 눈물을 참으며 루비가 돌아왔습니다. 누군가가 그녀의 폴더를 빼앗아갔고 이미 절망적으로 망가진 그림들이 교실 여기저기 널려 있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그만둬 왜 루비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모은 후 살아남은 서류들을 모으려 애쓰며 소리쳤는지 그녀는 동행한 채 교실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잔인한 동급생들의 욕설에 루비는 하루 종일 간호사실에서 지냈다. 여자는 여자의 가족사를 알고 늘 안타까움을 느꼈기 때문에 복도에서 루비를 만나 울면서 즉시 루비에게 데려갔다. 그녀가 왜 그토록 잔인하게 대우받았는지 이해하지 못하여 히스테리 상태였습니다. 간호사는 그녀에게 진정제를 주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생각에서 그녀의 주의를 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진정되었습니다. 루비는 마지막 세션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녀의 반 친구들이 모두 훨씬 앞섰을 때야 결정했습니다. 학교를 떠나 집으로 걸어가기 위해 그 소녀는 천천히 모든 사람들 뒤에서 멀리 돌아다니면서 이제 어떻게 학교에 갈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녀에 대한 조롱은 멈추지 않았고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루비는 자신의 남학생들이 자신의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수업은 그녀보다 먼저 멈추고 땅바닥에 누워있는 노인을 에워쌌습니다. 그 남자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말 대신에 이해할 수 없는 야유를 내뱉어 주위의 소년들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너무 취해서 할 수 없습니다. 일어나도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자 모두가 일제히 웃었지만 루비는 그 남자가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단번에 알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남자가 어떻게 보이는지 잘 알았습니다. 거짓말하는 남자는 정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반 친구들은 금세 흥미를 잃었습니다. 남자 그리고 그들이 떠난 남자에게 몇 가지 모욕적인 말을 더 던진 후 루비는 이미 일어나려는 것을 포기하고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그에게 빨리 달려갔습니다. 몸이 불편합니까?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여자가 옆에 무릎을 꿇고 묻자 불행한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 루비가 들어있는 주머니를 가리키며 루비는 즉시 모든 것을 이해하고 구급차라고 불리는 전화기를 꺼냈다. 그녀는 남자의 머리를 무릎에 올려놓고 중얼거렸다. 걱정하지 마세요. 곧 도움을 받을 거예요. 너랑 같이 있을 테니까 겁먹지 마. 알았어.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 루비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내내 그와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 여자는 영화에서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허락하지 않는 거였어. 그가 의식을 잃거나 잠들었기 때문에 그녀는 이것을 실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루비는 그에게 가족 문제에 대해 모든 것을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그리는 것에 대한 그녀의 열정과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반 친구들이 한 말을 듣고 그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루비 꼭 방문하겠다고 약속하고 주말을 기다리며 소녀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구출한 남자의 이름을 몰랐지만 그에 대해 설명하고 데려온 날짜를 알려준 후 가까스로 병실 번호를 알아냈습니다. 그에게 들어가는 루비는 그 남자가 훨씬 좋아 보인다고 말했고 그녀는 인사하고 그에게 선물을 가져올 수 없는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내 천사가 말한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 남자는 당황한 루비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매우 친절한 소녀이고 나는 도와주고 싶습니다. 당신은 종이에 당신의 이름과 주소를 적고 그동안 내가 꼭 당신을 찾을 것입니다. 스탠드의 명함을 가져가십시오. 당신이 사는 마을에서 열리는 미술 전시회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2주가 지났고 루비는 전시회에 갔습니다. 그녀는 평소 그림 폴더를 가져가는 것이 허용되었고 그녀가 안으로 들어가서 조금 둘러보았을 때 그녀가 구한 바로 그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 내 천사 나는 당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마음에 드시나요? 미소로 물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전시회에 꼭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루비는 진심으로 기뻐하는 눈으로 감탄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수도에 있는 갤러리의 주인입니다. 제 이름은 미스터 에반스입니다. 오늘부터 가능합니다.
내 전시회는 무료로 방문해 보세요. 그나저나 저는 감사 인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 당신의 회화학교 등록금을 모두 지불해 주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당신 손에 달렸습니다. 이제 이 루비를 듣는 것은 기쁨의 눈물을 참을 수 없었고 에반스 씨에게 감사를 표한 후 그녀는 울었어요. 왜 울고 행복해야 하는데 약속한 대로 그림을 보여주지 않았나요? 그 남자는 계속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루비는 그에게 폴더를 건네줬고 에반스 씨는 그녀의 작품을 보고 다정하게 덧붙였습니다. 당신은 재능이 있어요. 나의 천사 진짜 재능이에요. 루비는 미술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한 지 2년이 채 안 되어 에반스가 주최한 전시회 중 하나에서 이미 첫 작품을 발표했습니다.